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회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저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벌써 5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같이 나오고 있는 말이 인문학이 빠진 과학은 반쪽짜리고 인문학이 빠진 사회, 역사도 반쪽짜리다 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인문학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이걸 뭘 공부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라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장복동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간 그린으로 상의를 코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그치? 의도적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전대라서 사실 초록을 입고 오긴 했거든요. 아, 네, 네. 네, 전남대학교 상징이 초록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초록색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교수님 뵙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니, 다들 인문학이 뭐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 주위에 인문학 전문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면 막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조금은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궁금해서 알아보긴 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HK 연구교수 겸 지역인문학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인문학센터는 지역에 인문학을 어떻게 확장해서 시민들이 인문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할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과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하는 일이 지역사회에 인문 문화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와, 되게 약간 말씀도 인문학적으로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인문학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 근데요. 네.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요. 인문학이니까 인이 사람 민인 것도 알겠고 문이 글 문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인문학이 도대체 약간 뭘 하는 건지 전 정확하게는 몰라서 좀 알려주실래요? 원래 인문이란 말이 주역이 나온 말이에요. 천문, 그 문자가 사실은 글을 문자인데 실제는 문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문이, 자연의 문이. 그러니까 자연의 문의는 천문이고 네. 인간의 문이 인문이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학 그러면 문학, 사학, 철학, 문사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문학, 사학, 철학이라는 이 과목별 범주로 고정시켜서 분류하는 것은 지금 시대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의 이제 화두는 과거의 인문학이 실체나 본질 그리고 이성 중심, 인간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생태 중심, 관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종과 인종의 관계, 생명체와 인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계와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따지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과 다른 존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인문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말을 하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될까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네. 처음 보는 관계잖아요. 네. 근데 처음 보는 관계지만 지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관계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관계란 말에 관계가 키포인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인문학이란 게 뭐 공자, 맹자, 그리고 뭐 고전 읽고 막 이런 아주 그 작은 범위가 아니고 범주가 되게 넓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고전에 있는 것은 네. 한 영역이 지나지 않죠. 최근에 알아서는 아까 제가 계속 관계란 말을 많이 했지만은 자연과학도 인문학과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면 인문학인 거죠. 예컨대 AI. 네. AI는 이건 과학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AI가 인간과 똑같은 사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인간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다 인문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의 영역이 예전처럼 어떤 경계가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경계가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자연과학도, 천문학도, 그리고 동물학도, 생물학도, 물리학도 인문학의 범주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인문학은 학문과 학문,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지점에 있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고 모든 영역과 이렇게 다 이제 그 연결되어 거죠.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인문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삶에 뭐가 도움이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관계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본다? 뭐, 근데 비판적으로 본다는 게 비난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체적으로 사유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생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가를 곰곰 생각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정년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 뭘까요? 주로 인문학 공부하러 다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이가 드셔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사고를 해보니까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상실하고 산 게 아닌가? 그런 자기 반성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책도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또 같이 글도 쓰고 이런 것들 하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정년을 딱 1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정년이 되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민들과 서평 쓰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걸 책으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근데 책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책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아까 다른 존재와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는 진지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요즘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시간에 쫓기고 또 이 돈벌이에 쫓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를 하고 놓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인문학을 통해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꼭 한마디 한다 그러면 인문학은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일종의 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제가 왠지 지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계속 인문학이란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네. 요즘에는 인문학의 범주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사실은 일종의 유사인 문학들이 많죠. 뭐 예컨대 자기 개발 뭐 이걸 인문학이라 한다면 조금 서운하고요. 제 생각에는 왜 인문학이 중요할까? 바탕이 되는 학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사유하고 밥 먹고 뭐 잠자듯이 사유를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사유해야 풀리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고통은 사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유하지 않고서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인문학이 비실용적 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원천적 의미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다. 왜냐 그러면 실용적인 실제로 쓰일 수 있는 학문인데 바탕이 되는 학문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삶에 하루라도 인문학적 사유를 하지 않으면 내 삶을 지탱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마치 밥 먹듯이 잠자듯이 일상적으로 삶 속에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탕이 되는 학문이라는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탕이 되는 학문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알아가는, 자기에 대해서 사유하고 알아가는 가장 좋은 학문이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제가 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 학교든 뭐 사회든 사실 학생들의 문해력이 조금, 지금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딸린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문해력에 대한 문제가 좀 이렇게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건 총체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초, 중,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주체적으로 책 한 권 있는 것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네. 책도 다이제스트로 축약시켜서 읽는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이거 좀 어려운 수 있는데 학이불사증망 사회불합격태.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죠.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은 것을 받아들이면 할 뿐, 내가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거기 사유를 해서 재구성한다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없죠. 그건 타인의 지식이고 다른 사람 지식이고 이미 주어진 지식이고 나한테는 절실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혼자 독단적으로 사유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단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것만을 고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학과 사, 배움과 사유가 겸비되는 걸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배우기만 해요. 그리고 배우는데 그것도 주체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글쓰기나 또는 어떤 해동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으나 지혜는 없고, 그렇죠.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짜투리 지식인 거죠. 짜투리 지식.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저희 지역민들을 위해 인문학 교육에 힘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에 계시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전남대 지역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이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인문학연구원이라는 게 없었고요. 근데 2017년인가 이때 이제 그 5개 연구소, 뭐 인문학연구소, 철학연구센터, 교육센터, 역사문화연구센터, 한국어문학연구소, 영미문화연구소 이 5개를 합쳐가지고 좀 통합해서 인문학연구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연구원 산하에 5개 연구소 따로 있는 거죠. 저희 인문학연구원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실제로 가족 커뮤니티 인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커뮤니티 인문학인데 이건 주로 이제 어떤 연구냐 그러면 가족 공동체,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시금 열린 가족, 요즘 1인 가족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가족의 형태를 연구해 가지고 그것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구성되고 앞으로 가족 커뮤니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뭐예요? 가족도 이제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 그리고 뭐 강주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뭐 제가 사는 양산동 따순마을 공동체. 일곡은 이제 일곡이니까 해 뜬 계곡이잖아요. 해마실 뭐 공동체. 수많이 만들 수 있죠. 그렇게 광주에 공동체가 많았어요?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엄청나게 많죠. 전국에. 근데 저희 이 지금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긴 하지만 저희 광주뿐만 아니라 뭐 대구, 경북 뭐 이쪽이랑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경북대학교하고 네. 전남대학교하고 2022년부터 달빛 인문학, 그러니까 달구벌 빛고울 인문학 그래가지고 한 학기에 6강좌 8강좌씩 교차로 강의를 합니다. 뭐 예컨대 주제는 거의 비슷하고요, 둘 다. 전남대학교 교수나 전남대학교 이 강주 지역에 있는 인문학자들이 대구 가서 강주를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경북대학교 교수님이나 경북대학교 뭐 쪽에 있는 대구 쪽에 계시는 인문학자들이 강주에 와서 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도는 우리가 너무 단절돼 있잖아요. 그리고 선입견이 있거든요. 사실 그 선입견이 이미 정치인들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자. 그런 점에서는 이게 정치인들의 교류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해야 되겠다. 특히 인문학이 그런 어떤 선두 역할을 해주는, 성부자 역할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우리 그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원장님하고 경북대학교 인문학학술원 원장님이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빛이면 달빛 고속철도 뭐 그다지 그렇습니다. 네.
그럼 물리적으로도 교류가 되고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네. 교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근데 이게 한쪽 지역에서만 하는 것보다 지금 저는 이렇게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더 뭐 학술적으로도 뭐 지역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속담에 한술에 배부르라 이런 말 한술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구 쪽에서도 광주나 전남 쪽에 전혀 몰랐던 것들을 새록새록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 느낌이 조금씩 지평을 넘겨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남대학교에서 하는 대구 쪽의 강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 20명 가까이는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씩 대구를 알아가는 기쁨, 또 우리가 알았던 것들이 일종의 왜곡된 것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런 점에서 상대 지역을 제대로 알아가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주제를 들으려면 대구로 네.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대구 쪽에서 오셔서 강의하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는 김남주 기념월, 바로 옆에 보이는 네네. 김남주 기념원에서 11월 7일부터 네. 11월 7일 화요일이거든요. 네. 매주 화요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김남주 기념홀에서 계속 6주 동안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김남주 기념관 네. 홀에서 7시에 한다고 합니다. 네. 와서 만나요, 여러분. 저도 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의 쭉 하시다가 마지막 강의 때는요. 네. 시민들 초청해서 특별한 진행을 뭐 또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네네. 듣기로는 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시가 광주시 이런 시가 아니고 포엠, 네. 시에 네.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네. 하시던데 맞나요? 거기에 이제 네. 강주시민 시낭송회가 있어요. 그 하나 프로그램이죠. 네네. 그게 이제 인문 주간이 있는데요. 네. 인문 주간은 통상 10월 그거는 마지막 주가 인문 주간입니다. 인문 주간에 시낭송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부 다 한 번씩 시낭송을 합니다. 너무 고운 저도 물론 했고요. 어떤 거 저도 하셨어요? KCTV 강주방송에서 제가 읽었던 그 게오르 트라클이라는 독일 시인, 24살의 여자라는 그 시인의 시를 읽었는데 가끔씩 식당에 가면 교수님 시인이 아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시인은 아닌데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KCTV 강주방송 봤는데 거기서 제가 시를 낭송한 것을 수없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위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네. 시낭송 한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KCTV 강주방송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비주얼도 네. 교수님이 약간 지적이면서 약간 정적인 그런 느낌이 시인 같은 느낌이 좀 있으세요? 이제 그게 이제 정적이고 시적이다 이건 못생겼다 하는 말하고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 아까 독일 일찍 요절한 이제 시인에 네. 대해서 이제 그 네. 시 낭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인 말고 네. 다른 이제 저는 시를 잘 모르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시 한 구절을 추천해 주신다면 올해 1학기 때 네. 사랑에 관한 강의를 대구하고 강주에서 교차 강의를 했었어요. 사랑이요? 예, 사랑. 사랑? 사랑한다 할 네네. 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정우성이요? 정호승. 네, 네. 정호승 네. 시인이 있는데 네.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좀 긴데 다 읽으면 안 되겠죠? 아니요, 해주세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런 시입니다. 아름답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시죠. 네. 누가 생각이 나네요. 예. 네.
지금 시 이제 낭송해 주셔서 약간 마음이 저희가 이제 촉촉해졌잖아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촉촉한 마음 그대로 담아서 인문학에 대해서 광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주가 더 부자인 도시가 아니라 덜 부자이지만 더 문화적인 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다는 아니지만 인문학이 바탕을 이뤄야 한다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글 쓰고 읽고 낭송하고 가끔은 시 한 줄을 읽더라도 일상에서 인문학을 삶 속으로 끌어들여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면 강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문화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강주가 문화도시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언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당장 책 읽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부자 되려면. 오늘은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장복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KCTV도 광주가 더 부자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에서 화요일 7시에 인문학 강의 와서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도 와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